반갑습니다. 경제 흐름을 쉽고 깊게 읽어드리는 경제 편의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 자극하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거대하고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 위에서는 엔비디아라는 슈퍼스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챗GPT와 소라 같은 생성형 AI들이 신기한 마술쇼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합니다.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디지털 신이 탄생했다. 이제 노동의 종말이 온다며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파티장 바로 밑 지하 기계실에서는 지금 심각한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전력망을 관리하는 기술자들은 지금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코드 그만 좀 꽂아. 이러다 두꺼비집 다 내려가. 다 죽는다고. 우리가 AI라는 새로운 기술과 사랑에 빠져 있는 사이 지구의 전기 두꺼비집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우주로 도망치려 하는지, 중국은 왜 뜬금없이 달나라 땅 따먹기에 목숨을 거는지 말이죠. 그 거대한 돈의 이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구가 직면한 이 끔찍한 에너지 쇼크의 실체부터 뼛속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 개발이라고 하면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자존심 싸움이나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밤하늘의 달이 더 이상 낭만의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돈의 용광로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정보를 모르면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구시대의 유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편의점 문 활짝 엽니다. 자, 겁주는 게 아닙니다. 팩트부터 체크하고 갑시다.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을 감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최근 일렉트리시티 2024라는 매우 중요한 전력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암호화폐, 이 세 마리 하마가 먹어치우는 전기가 2026년까지 2배로 폭증할 것이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숫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IEA는 2026년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소비량이 무려 1000테라와트시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00테라와트시. 이게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일본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또는 독일 전체 전력 소비량과 비슷합니다. 불과 2에서 3년 안에 지구상에 전기만 먹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하나 더 생기는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성장의 80%가 전 세계 어디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딱 두 나라,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이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두 나라가 앞으로 더 미친 듯이 전기를 빨아들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칩이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변압기와 전기가 부족해 모든 것이 멈출 것이다. 천재 사업가의 눈에는 이미 다가올 재앙이 보였던 겁니다. 에이, 그냥 발전소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간단하면 제가 위기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특정 지역에서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IEA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인 전쟁터 두 곳을 지목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싸서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유럽 본부를 다 여기에 뒀습니다. 덕분에 서버도 다 여기 몰려있죠. 그 결과가 뭐냐? 아일랜드 국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20%를 데이터 센터 혼자서 다 씁니다. 사람이 살려고 전기를 쓰는 건지 서버를 돌리려고 사람이 사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가정용 전기를 끊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심장, 버지니아주 북부입니다. 여기는 데이터 센터 LE라고 불립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이곳을 지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곳의 전력망은 이미 빨간불입니다. 더 이상 전기를 끌어올 곳이 없어서 새로 공장을 짓겠다고 해도 줄 서세요. 전기 들어오려면 3년 걸립니다. 라는 답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은 단순한 전력 부족이 아닙니다. 전기가 흐르는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전기라는 차가 데이터 센터라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대혼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전문가들만 아는 진짜 범인을 공개합니다. AI 시대를 가로막는 건 발전소를 짓는 속도가 느려서가 아닙니다. 바로 송전망과 연결, 대기열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수영장인 데이터 센터에 물을 채우려고
거대한 물탱크인 발전소는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탱크에서 수영장으로 물을 보내 송전선이라는 파이프가 빨대만 한 겁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만들어도 빨대로는 수영장을 채울 수 없죠. 게다가 이 송전망이라는 파이프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압 송전탑을 세우고 땅을 파고 변전소를 짓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최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 지역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 연결 요청이 폭주해서 시스템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나서서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빨대를 꽂는 이른바 콜로케이션 행위는 전력망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을까요? 발전소 옆에 데이터 센터를 딱 붙여서 전기를 독점하려는 빅테크와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정전되란 말이냐? 라며 막아서는 규제당국. 지금 지구에서는 전기 한 방울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AI 모델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그만큼 더 거대해집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을은 기존 칩보다 전기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는 이제 전기를 꽂을 빈 콘센트가 없습니다. 새로 송전탑을 세우고 전선을 깔려면 5년, 10년이 걸립니다. AI의 발전 속도는 KTX인데 인프라 건설 속도는 달구지인 셈이죠. 이대로 가면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전기요금은 폭등할 것이고 AI 발전은 멈출 것이며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은 벽에 부딪힐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실리콘밸리의 미친 천재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땅이 좁고 전기가 모자라고 규제가 심하다고? 그럼 이 모든 제약이 없는 곳, 중력도 없고 국경도 없는 그곳으로 가면 되잖아. 그렇게 그들은 지구 탈출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정말 천국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까요? 자, 지구를 떠나 우주로 왔습니다. 흔히들 하는 가장 큰 착각부터 깨부수고 가겠습니다. 우주는 영하 270도잖아? 그럼 에어컨 없이도 서버가 쌩쌩 돌아가겠네? 개꿀? 죄송하지만 그랬다간 100억짜리 서버가 10분 만에 불타는 고구마가 됩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물리학의 짓궂은 장난이 등장하거든요. 지구에서 선풍기를 틀면 시원하죠? 공기나 바람이 내 몸의 열을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이걸 대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진공입니다. 공기가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즉, 열을 가져가줄 바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보온병이나 텀블러 원리가 뭡니까? 벽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열이 못 빠져나가게 가두는 거죠. 즉, 우주는 세상에서 가장 성능 좋은 보온병입니다. 서버는 안에서 수천 도의 열을 뿜어내는데 밖으로 나갈 구멍이 없다? 스스로의 열기에 갇혀 녹아내리는 것. 이것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넘어야 할 첫 번째 벽, 보온병의 역설입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바보라서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해법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적외선으로 열을 쏘아 보내면 됩니다. 전문 용어로 복사 냉각입니다. 나사도 우주정거장을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가격표가 붙습니다. 지구에서는 손바닥만한 팬 하나면 될 걸 우주에서 똑같은 열을 식히려면 거대한 라디에이터 패널을 펼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서버 본체보다 열을 갖다 버리는 방열판이라는 쓰레기통이 수십 배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다? 돈입니다. 우주로 물건을 올릴 때 가장 비싼 게 무게와 부피인데 서버보다 방열판이 더 무겁고 커진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들은 접을 때는 종이처럼 얇고 펼치면 운동장만 해지는 방해, 신소재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경제성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환상, 우주 태양광은 24시간 공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우주엔 비도 안 오고 구름도 없습니다. 발전 효율이 지구의 10배가 넘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지구 그림자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지구 정지궤도에 위성을 띄워도 1년에 2번 충분과 추분 즈음에는 위성이 지구 그림자 뒤로 숨는 식시즌이 찾아옵니다. 하루에 최대 72분 정도 태양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암흑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때 서버를 끄나요? 아니죠. 넷플릭스 보다가 끊기면 난리 나잖아요. 결국 우주에도 대형 배터리인 ESS는 가져가야 합니다. 무한동력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챙겨야 할 보조 배터리가 무겁다는 사실. 투자자라면 이 숨은 비용까지 계산기에 넣어야 합니다. 비용 문제만 해결하면 끝일까요? 우주 환경에는 데이터 센터를 노리는 3명의 암살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모르면 투자 실패합니다. 빌런 1.
우주 방사선. 지구에선 대기권이 방사선을 막아주지만 우주는 맨몸입니다. 고성능 AI 반도체는 아주 미세한 회로로 되어 있죠. 여기에 우주 방사선 입자가 탁 하고 부딪히면 0이 1로 바뀌는 비트 플립 오류가 납니다. AI가 갑자기 고양이는 강아지다 라고 헛소리를 하거나 시스템이 셧다운됩니다. 그래서 우주용 칩은 훨씬 비싸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딜런이 우주 쓰레기. 영화 그래비티 보셨나요?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페인트 조각 하나가 위성을 박살냅니다. 요즘 저궤도는 위성들이 너무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1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가 10원짜리 나사못에 맞아 터질 수 있는 리스크. 이게 현실입니다. 딜런 3. 지연 속도. 빛의 속도는 빠르지만 거리는 깡패입니다. 36,000km 상공인 정지궤도에 서버를 두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는 롤 같은 초고속 게임용 서버로는 부적합합니다. 대신 딜레이가 좀 있어도 되는 AI 모델 학습이나 영상 렌더링 같은 무거운 작업을 처리하는 우주 엣지 컴퓨팅 용도로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야, 듣다 보니 단점 투성이네?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진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사 Y 콤비네이터가 최근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루멘오빗으로 알려졌던 지금은 스타클라우드라 불리는 팀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2025년에 시범 위성을 쏘고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궤도에 올리겠다. 테크크런치 같은 유령 매체들도 이들의 시드라운드 투자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보라서 돈을 줬을까요? 지구에서의 전력난, 규제, 땅값 문제가 앞서 말한 방사선이나 냉각 비용보다 더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주로 나가는 게 더 싸게 먹히는 분기점이 오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지금은 우주가 싸다가 아니라 지구가 생각보다 빨리 비싸지고 있다가 더 정확합니다. 자,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구 궤도를 선점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거인이 움직입니다. 미국이 하늘에 집착할 때 중국은 아예 차원이 다른 곳, 땅인 달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태양광 따위 필요 없다. 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왜 하필 달일까요? 그리고 왜 위험한 원전일까요? 여기에는 마약보다 비싼 우주의 보석을 독차지하려는 중국의 무서운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 앞서 미국과 머스크는 지구 궤도에 하늘 위 데이터 센터를 띄운다고 했죠. 그런데 중국의 움직임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의 계획을 뜯어보면 이들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곳보다 단단한 땅, 즉 달에 깃발을 꽂는 데 집착합니다. 그냥 가서 발자국 찍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예 거기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는 증거가 터졌습니다. 2024년 6월 중국은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는 사건을 터뜨립니다. 바로 창어 6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한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달 뒷면은 지구에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통신이 직접 닿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착륙 난이도가 앞면보다 몇 배는 더 높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해보지 못한 이 어려운 미션을 중국이 성공시킨 겁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 경쟁, 스페이스 레이스 중이다. 중국이 달에 가장 자원이 풍부한 곳을 선점하고 여긴 우리 땅이니 들어오지 마 라고 할까봐 심히 걱정된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가 대놓고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최근 로이터 통신이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았다. 2033년부터 2035년까지 달 표면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유럽이 궤도 위성망인 스타링크로 지구를 감쌀 때 중국과 러시아는 지구를 내려다보는 가장 높은 곳이 달을 요새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니, 우주에선 태양광이 짱이라며 왜 위험하게 달까지 가서 원전을 지어? 이유는 단순하지만 처절합니다. 달은 환경이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달은 자전 주기가 깁니다. 낮이 14일, 그리고 밤이 14일. 시간으로 따지면 약 350시간이나 지속됩니다. 지구의 밤은 고작 12시간이지만 달의 밤은 2주 내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때 온도는 영하 170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태양광 패널? 무용지물입니다. 배터리? 2주를 버티는 배터리는 현재 기술로 불가능합니다. 난방이 끊기면 로봇이고 기지고 다 얼어 터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론 내린 겁니다. 밤에도 비가 와도 비는 안 오지만
24시간 미친 듯이 돌아가는 심장이 필요하다. 그 유일한 해법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다 연구기지 프로젝트의 핵심 전력원이 원자력과 태양광, 하이브리드인 이유가 바로 이 생존 때문입니다. 자, 목숨 걸고 원전까지 지어가며 달에 버티려는 이유.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달의 흙 속에 섞여 있는 하얀 석유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헬륨3. 이 녀석의 별명이 우주의 로또입니다. 가치는 1톤에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효율도 엄청납니다. 헬륨3 100톤이면 전 인류가 1년 동안 쓸 전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 2대 분량으로 지구 에너지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청정화기까지 합니다. 기존 원전의 우라늄과 달리 방사능 폐기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꿈의 핵융합 연료죠. 왜 지구엔 없고 달에만 있나? 지구는 대기와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주죠. 그 보호막이 태양에서 날아오는 헬륨3를 다 튕겨냈습니다. 반면 달은 45억 년 동안 보호막 없이 태양풍을 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달 표면의 먼지인 레골리스 속에는 헬륨3가 최소 100만 톤 이상 쌓여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달 전체가 주인 없는 유전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경제 편의점답게 찬물을 좀 끼얹겠습니다. 그럼 당장 가서 퍼오면 부자 되겠네?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리스크를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 채굴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달의 흙 100만 톤을 퍼서 볶아야 헬륨3 겨우 몇 그램 나옵니다. 쉽게 말해 사막에서 바늘찾기 수준의 거대한 채굴 공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엔진이 아직 없습니다. 헬륨3가 연료인 건 알겠는데 이걸 태울 핵융합로라는 엔진 기술이 아직 미완성입니다. 연료는 있는데 그걸 놓고 달릴 페라리가 아직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엔진은 언젠가 개발된다. 그때 가서 연료를 사러 다니면 늦는다. 우리가 유전인 달을 먼저 차지하고 틀어막으면 100년 뒤 세계 패권은 우리 거다. 이건 당장의 수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초장기 알박기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달에 원전을 짓고 데이터 센터를 두려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지구에서 전쟁이 나거나 소행성이 충돌하거나 바이러스가 퍼져도 달 뒷면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유전자는 안전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 데이터와 AI 모델을 지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달에 백업해 두려 합니다. 지구를 감시하는 감시 자산인 신의 눈 역할을 하는 건 덤이고요. 자, 판이 읽히시나요? 미국은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을 앞세워 빠르고 효율적인 궤도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느리지만 거대한 달의 영토를 점령하려 합니다. 지금 우주전쟁의 구도는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같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날쌘 토끼가 지구 궤도를 휘젓고 다닐 때, 중국이라는 거대한 강철 거북이는 느리지만 묵직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달이라는 영토를 향해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듯 이 경주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스타워즈 틈바구니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단순히 구경만 하다가는 기회를 놓칩니다. 이 전쟁에는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는 무기와 인프라라는 보급품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그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가슴이 좀 웅장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해집시다. 우리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머스크가 화성에 가든 중국이 달을 파먹든 중요한 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버는데 입니다. 19세기 캘리포니아 금광 발견 당시 진짜 돈을 번 건 금을 캐러 간 사람이 아니라 리바이스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주시대도 똑같습니다. 누가 성공할지 모르는 금에 베팅하지 마시고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는 곡괭이를 사십시오. 제가 딱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드립니다. 받아 적을 준비 되셨나요? 1. 우주로 날리는 배달의 기수 운송수단. 우주에 뭘 짓든 일단 지구 밖으로 날려보내야겠죠? 운송수단입니다. 대장주는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입니다. 가장 확실하지만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대안주로는 로켓랩이 있습니다. 티커명은 RKLB입니다. 스페이스X가 대형 이삿짐 트럭이라면 로켓랩은 초고속 오토바이 퀵서비스입니다.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아주 정밀하게 꽂아주는 기술은 세계 2등입니다. 현재 뉴트론이라는 재사용 로켓을 개발 중인데 이게 성공하면 주가는 더 이상 5달러, 10달러짜리가 아닐 겁니다. 나사가 믿고 맡기는 용달차. 기억해 두십시오. 둘째,
달 착륙부터 우주 건설까지 라스트 마일과 제조. 택배가 도착했으면 짐을 내리고 건물을 지어야겠죠? 인투이티브 머신스, 티커명 LUNR입니다. 올해 초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쉽게 말해 달 착륙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나사의 짐을 달 표면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기사입니다. 달 기지가 건설되면 가장 바빠질 회사 중 하나입니다. 레드와이어, 티커명 RDW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 3D 프린터 기술을 가졌습니다. 지구에서 무거운 부품을 가져가는 건 비쌉니다. 그냥 재료만 가져가서 우주에서 찍어내면 되죠. 우주 태양광 패널, 안테나를 우주 공간에서 직접 조립하는 기술. 이게 진짜 미래 제조업입니다. 3. 꺼지지 않는 심장, 원자력 SMR. 아까도 말씀드렸죠? 달의 밤은 춥고 길다고 태양광만으로는 못 버팁니다. 결국 원자력이 답입니다. 티커명 SMR을 쓰는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티커명 오케일로인 오클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거대한 돔 경기장만한 원전이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만한 초소형 원전입니다. 특히 오크로는 챗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이 이사회 의장입니다. 왜 AI 건물이 원전 회사에 투자했을까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는 원자력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도 쓰고 나중엔 우주선에도 실을 겁니다. 4. 진짜 현실적인 대박주, 지구의 전력 인프라. 자, 앞에 세 가지가 조금 미래의 이야기라 무섭다면 당장 내일 실적이 찍히는 현실적인 대박주는 여기입니다. 우주로 도망가기 전까지. 어쨌든 지구의 데이터 센터는 돌아가야 하잖아요.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전기를 보낼 전선과 변압기가 없다고 했죠. 전력망은 인간으로 치면 혈관입니다. 지금 AI 때문에 혈압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전 세계가 낡은 혈관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K전력 3대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변압기 정말 잘 만듭니다.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팝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멈추지 않는 한 이들의 호황, 즉 슈퍼사이클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선 이튼과 벌티브를 주목하세요. 티커명은 각각 ETN과 BRT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 열 관리 시스템의 절대 강자들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사면 무조건 얘네 장비도 같이 사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그림자 같은 주식들이죠. 이들이 만드는 초고압 변압기는 지금 주문하면 3년 뒤에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사면 그 칩을 굴릴 전력 설비도 반드시 같이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곡괭이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가 배를 띄울 때 어떤 사람은 세상 끝은 낭떠러지야 라며 비웃었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털어 향신료 무역선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역사가 말해줍니다. 2024년 지금 우주가 바로 그 옛날의 바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궤도 데이터 센터, 중국의 달 원전. 이건 SF 소설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이동하는 머니게임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털어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들이 우주? 그거 만화 영화 아니야? 라고 무시할 때 관련 기업을 공부하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한 주라도 사서 정찰병을 보내놓으십시오. 오늘 경제 편의점에서 다룬 전력난과 우주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제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겁니다.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먼지 같은 뉴스 한 줄이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거대한 부의 태풍이 되어 다가올 수 있습니다. 10년 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위에서 내 돈이 복사되고 있구나 라고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독자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저 달은 더 이상 차가운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인류의 뜨거운 욕망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대한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중력을 거슬러 여러분의 계절을 쏘아올리고 싶은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헬륨3보다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